먼저 주식 코인 탕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2년 6월 28일 보도자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공보관실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우리가 21년도에 주식이 코인이 많이 떡상을 했잖아요. 그때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서 시중에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리니까 주식 코인이 워낙 매일매일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니까 너도 나도 주식하겠다, 코인하겠다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죠. 배경을 보시면 가상화폐 실패로 인한 20, 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TF팀이 연구한 결과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잃어버린 손실금, 날려버린 금액 같은 경우는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라는 이유로 남아있는 재산이라고 자꾸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회생이란 것은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변제를 많이 해야 되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재산이 많으면 변제를 많이 해야 되지. 근데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탕진하고 날려버리고 이미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근거 없이 날려버린 그 금액,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탕진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억 원이 청산가치에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1억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36개월 동안 1억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매월 약 277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실무준칙을 개정하기를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해서 날려버린 그 금액, 내수 중에 없는 돈, 손실한 돈, 그 돈은 청산가치에 집어넣지 말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변제금을 높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상하는 효과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 그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에게 고려하지 않도록 해서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20, 30대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단축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해서 최근 1년, 2년 동안 주식이나 코인으로 많은 재산을 탕진했던 20, 30대 청년들이 빨리 채무를 탕감받고 사회에 복귀하길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2조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주식 코인 하셨던 그분의 보증서인데 여기 보시면 그분이 서울 관할이었거든요. 보시면 이전에 살았던 전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돌려받은 보증금하고 그 보증금이 어디에 갔는가. 그러니까 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 돌려받아서 그거 숨긴 것이냐 아니면 새로 들어가는 집에 그 집 보증금으로 넣은 것인가. 이걸 소명하라고 나왔고 두 번째는 수입 및 지출 목록에 대해서 제가 배우자를 부양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릴 때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다 그랬잖아요. 배우자하고 자녀를 전부 부양해야 된다. 전부 다 부양가족으로 넣을 테니까 그만큼 변제금에서 나, 배우자, 자녀 3명의 생계비를 전부 다 빼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법원의 답변은 21년 9월까지 계속해서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근로 가능한 연령의 배우자를 왜 부양해야 되는가? 왜 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서 변제금을 그만큼 더 낮추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죠. 배우자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녀를 돌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드렸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제가 그 보험 영업 하신다 했잖아요. 채무자 및 피부양자 총 3명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자녀 전부 다 가족에 다 들어간 거죠. 아까 보증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 때문에 채무가 발생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탕진한 금액이 총 얼마냐 그걸 청산가치에 전부 반영해라 이렇게 보증이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는 보증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도 없고 심지어는 그게 손실금이 얼마냐 그것도 안 물어봤습니다. 이게 서울이라서 좀 더 유리하게 끝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물어보지 않고 배우자만 빼라 그런 보증만 나왔었는데 배우자가 애를 양육한다고 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더니만 배우자까지 전부 다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켜준 겁니다. 이분이 작년도 1년 동안 평균 소득액을 합산한 결과 합산해서 평균을 낸 결과 340만원 정도의 소득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말씀하실 땐 300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합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340 정도 나왔어요. 여기에 본인
배우자, 자녀 3명 다 빼버리니까 250만 원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월 평균 변제 금액은 90만 원 나온 거죠. 이걸 36개월 변제하면 3천만 원 정도 변제하는 거죠. 알차게 생계비를 다 챙겨서 변제금을 좀 낮출 수 있었죠. 이분은 부채 증명서를 통해서 최종 확인한 금액이 6,900만 원, 그 중에서 한 달에 90만 원씩 36개월에서 3,1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 보험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보험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 이상 정도는 다 버시거든요. 그런데도 빚져서 왔다 그러면 소득 자체가 적어서 빚지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대체로는 주식이나 코인 하시다가 그렇게 빚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탕진 금액이 얼마냐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그런 말도 안 나왔었고,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은 배우자 자녀까지 전부 다 부양가족에 반영해서 그만큼 알차게 생계비를 다 빼서 변제금이 많이 낮아지셨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운이 좀 좋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무리한 주식 코인 탕진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